안녕하세요.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희망과 지혜를 상징하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새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도 그렇죠. 한국 불교를 어떻게 중흥시킬 것인가, 그리고 세계인의 정신 문명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다짐을 하면서 불기 2569년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BBS 불교방송은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모시고 올 한 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한국 불교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아울러서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불자들에게 드리는 지혜로운 메시지까지 두루두루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BBS 불교방송 TV로 보시는 분들,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또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과 우연이라도 또 이 방송을 접하시는 모든 국민들께 신년 그 인사 말씀과 덕담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푸른 뱀의 해죠. 그런데 이 푸른 뱀이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상징이라서 이렇게 성장 또 유연성 뭐 이런 걸 상징됩니다. 그래서 허물을 벗고 그런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지금 사회가 매우 이제 혼란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항상 나를 둘러싼 모두 이런 연기 현상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것이고 또 새로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것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등불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 불교는 지난 겨울 그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기원을 하고, 그리고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이니까 거기에 준비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1월 1일에도 우리 스님께서는 어김없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로 새벽을 여셨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좀 우리 스님께서는 어떤 발언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총무원장이기 이전에 수행자의 입장에서 항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한번 만지면서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특히 우리 대승불교는 나와 남이 함께 성불을, 자타일치 성불을 하는 게 궁극적인 그 목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저와 인연된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종단, 그리고 우리 불자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국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사명감으로 총무원장으로서의 그 소임을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포교 전법의 기치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 불교의 참 모습을 다양한 방편으로 나누고자, 그리고 또 국민들의 그런 의지처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의 모든 그러한 현상들에 우리가
따로 동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동체 대비의 정신으로 사회적 역할,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장 스님께서 항상 108배 하시는 그 공덕을 저희도 좀 나눠받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월 21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상처받은 모든 분들 곁에서 따뜻한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위로와 위안의 말씀을 주셔서 가슴이 좀 뭉클했거든요. 우리 스님께서 계속해서 불교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항공 참사에 우리 국민들과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불자들이 정말 놀라고 또 안타까워 했고요. 또 저희가 가장 먼저 또 현장에 빨리 달려가서 맞습니다. 그 조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유족들의 께 위안을 주고 이제 그렇게 했고 어제 그저께도 이제 그 추모 행사에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서울은 좀 멀다 보니까 광주의 무각사에 이제 에서 49제를 지내기로 그렇게 했고요. 뭐 그런 큰 대형적인 그런 사고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뭐 지난해에도 사회 곳곳에 어려운 이웃 그리고 소외계층 그리고 이제 불우한 청소년 뭐 또 노인 복지관 등등 해서 사회적으로 또 생활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네. 많아서 그분들을 많이 이제 찾아서 위안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정말 그러한 이제 자비가 불교의 본 모습이고 또 불교가 있어야 할 그런 명제이기 때문에 그 자비행을 하는 데는 뭐 늘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회도 굉장히 혼란하고 또 전국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지만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또 저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불교는 역사적으로 봐도 호국 불교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과 백성과 함께 늘 해오고 같이 한 몸 한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적인 저력이 있어서 이것도 뭐 크게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이제 또 해결이 될 것으로 낙관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와 또 우리 종단이 할 수 있는 네.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와중에 네. 저희가 뭐 정치인들이나 또는 위정자들 그리고 또 사회 지도층들에게 늘 이제 좀 한편으로는 쓴소리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화쟁과 이런 불교의 중도 정신을 기반을 두고 네. 그렇게 화합과 포용의 그런 네.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선명상을 2024년도를 선명상 대중화 원년으로 그때 선포를 하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작년 12월 21일이 세계 명상의 날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일체 유심조고 만법 네. 유식의 정신인데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제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우리 불교가 수천 년 내려오면서 네. 뭐 사람들에게 이제 포교 전법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가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의 정서를 가지고 네네. 지금의 그것을 전달을 하면 안 먹히거든요. 지금은 요즘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서에 맞게 이것을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변환해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그대로 하라고 적용하는 것은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혐을 볼 수 있는 효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서양이나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명상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메디테이션이 이게 원래는 이제 인도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인도의 그 불교 또 인도 철학이 이제 미국으로 전달되면서 그때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걸 명상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 메디테이션이 다시 이제 일본 사람에 의해서 그걸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명상은 불교에서 나온 것이고 그걸 응용해서 이제 명상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젊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서양에서 유행되고 있는 명상을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서양의 명상까지는 수용을 한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불교의 선을 거기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서 명상은 불교에서 나왔다. 그리고 또 명상의 그 최고봉은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간화선, 조사선에 있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선과 명상을 붙여서 선명상으로 했고 그 선명상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짧은 선명상부터 이제 5초 선명상이라든가 또는 뭐 쉘패스 선명상이라든지 지나간다 또한 뭐 지나간다. 또 5분 선명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짧고 그렇지만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부터 이제 보급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선명상을 이제 제가 주창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것이 유엔에다가 이제 제안을 했죠. 제안을 했더니 그 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어 오긴 왔었지만 제가 마침 이제 이번에 뉴욕을 방문을 하면서 유엔에다가 그걸 전달을 하게 됐고 몇 달 후에 유엔에서 세계 명상의 날을 12월 22일로 한다고 그렇게 이제 제정을 해줘서 굉장히 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를 기화로 해서 좀 더 선명상의 그러한 내용들이 빨리 보급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엔에서도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 선명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는 더욱더 뭔가 박차가 가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계획하고 계시는지. 선명상을 제가 이제 108가지로 일단은 좀 정리를 하자.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을 108가지 상황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기본 그 매뉴얼화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명상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를 빨리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올해 이제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는데 경주 에이펙에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영부인들도 같이 올 것이고 해서 거기에 이제 불국사 뭐 관람도 하기는 하지만 그때에 그분들로 하여금 선명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권유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아마 그게 급속도로 세계에 그 뉴스로 큰 뉴스로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올해는 제가 이제 다음 달 바로 이제 2월 10일 날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교수들을 상대로
그 강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을 배우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최첨단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최첨단 과학이 이미 불교 안에 있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물리학, 양자물리학 하는 분들도 불교를 또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최첨단이 왜 불교인지, 불교가 왜 최첨단인지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제가 이번에 이제 뉴욕 가서 그 에일대 강연에서 또 얘기했고, 네. 또 뭐 카파도스 양자물리학자 거두하고도 내가 대담을 했고, 존 카바친하고도 이제 대담도 했는데, 네. 이제는 불교가 앞으로의 이 세계 문명, 정신 문명을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고통스러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해결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없앨 수 있지 않으면 외부적인 물리적인 것으로는 그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선명상을 통해서만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구하고 또 인간을 해탈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빨리 이 선명상 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빨리 보급하는 것이 네. 우선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된 사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명상 이젠 좀 익숙해졌습니다. 저희도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가나선도 뭐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께 그럼에도 나는 아직 조금 혼란스럽다. 선명상과 가나선의 관계는, 선명상은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선 일단 발을 들여놓고 콱 잡으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조금만 풀어주십시오. 명상의 최고봉은 선이죠. 명상이 원래 이제 선이거든요. 네. 이제 인도에 처음에 그 선을 디아나라고 했고요. 네. 여기 이제 나중에 선야, 선이 되었는데, 이 선이란 것은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이때 그리고 이 자리 또는 뭐 그때, 네. 그 자리, 네. 이게 이제 시공이잖아요. 네네. 이 자리가 됐든 그때가 됐든 그 자리가 되었든 이때가 되었든 네. 시공에 상관없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한 상태예요. 그게 선이라고 해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예. 물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니까 고통스럽죠. 네. 장소가 안 되는 거죠. 몸에 불이 붙으면 뜨거워서 네. 정말 죽을 지경이잖아요. 네. 그 고통이라는 이름 말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선이 되나?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 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죠. 그 가능한 것이 바로 네. 선이에요. 선. 네.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 왜 이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사명대사께서 일본을 가셨을 네.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사명대사를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죽이면은 맞아요. 그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네. 이제 사고로 죽이려고 네. 방에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뗐잖아요. 엄청 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 죽었거니 하고 네.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네. 서리가 가득 찼더라.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적 네. 또는 뭐 기적 그러는데 네. 그게 이름이 이적일 뿐이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직
나의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네. 내 식을 바꾸면 그걸 소위 업식, 업장을 바꾸면 네. 업을 고치면 네. 또는 업장 소멸을 하면 네. 이 현실도 달라진다. 그게 이제 요즘 양자역학이 그래요. 그게 이제 양자역학으로서 양자물리학으로서 그게 이제 설명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뭐 휴대폰 쓰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레이저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도 옛날만 해도 그거는 비현실적이다 생각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 선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마음, 뭐 우리가 뭐 마음이라고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굉장히 참 마음의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네.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괴롭냐 즐겁냐 또는 그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네. 이걸로 이제 가름이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상황이 나쁜 상황이더라도 내가 기분이 안 나쁘면 되죠. 그렇죠. 되겠죠? 네. 반대로 내가 아무리 꽃밭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금방석에 앉아 있어도 네.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네.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초작조 입적해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뜻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내 스스로 고통을 괴로움을 기분 안 좋은 것을 느끼지 않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흙탕물에 연꽃이 피듯이 네. 그리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물 앞에서는 지나가잖아요. 바람도. 그렇죠. 마음도 꼭 그렇게 마찬가지다. 이제 그것을 선이라고 그래. 그러고 그거를 좀 더 쉽게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제가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장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어떻게 확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업장이 너무 업식이 두터워 가지고 그것이 나 안에 요새 뭐 뇌과학에서는 뉴런이라는 네, 뭐 네. 그 세포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 속에서도 엄청난 그런 역사가 들어있고 엄청난 인식이 들어있고 엄청난 안입이 설신의가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당장 뉴런을 바꾼다? DNA를 바꾼다?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식을 바꿀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은 있다가 전제가 돼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한 업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스스로 어렵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행이 바로 선이다. 네. 선. 그리고 그걸 좀 더 폭넓게 쉽게 네. 접근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명상이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명상은 그러한 금방 말씀드린 그 고유의 선도 있지만 네. 또 언뜻 고유명사로서 그 착하다는 착할 선도 선자. 될 수도 있고 네. 또 뭐 태양이 선. 고루고루 비친다 그래서 네. 따뜻한 빛을 비친다 그래서 선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의미에서 제가 이제 재미나게 선이라고 붙여서 선명상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간화선은 네. 아까 그 나의 그 정말 바꾸기가 불가능한 나의 인식, 의식, 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단순간에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수행이 바로 간화선이에요. 네. 그걸 이제 화두를 하나를 통해서 이제 그게 결정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화두를 간한다, 화두를 본다, 화두를 잡는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간화선이라 그러는데 그 화두라는 것은 그 소위 이제 선어 중에 뭐 격외도리 또는 뭐 이제 언어도단 또는 뭐 교회별전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거 붙이는 즉시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그 말씀이 참 이것 하면 저것이 생겨버리고 네, 좋은 것 하면 나쁜 것이 동시에 생기고 높은 것 하면 낮은 것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항상 이게 그걸 육도 윤회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화두선 하면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무분별이 되는 거예요. 무분별이 지속되면은 그걸 깨침이라고 그래.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됐든 뭐 장소가 어떻게 됐든 뭐 전쟁이 났든 뭐 내가 총알을 맞든 거기에 대한 고통 괴로움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간화선의 위대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스님들도 다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전탱 수행법으로서 그대로 오롯이 최정점에 두고 그리고 이제 쉬운 것부터 우리가 이제 접근해 나가 생활선, 생활 명상, 생활선 명상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5초 명상부터 5분 명상, 쉘패스, 뭐 방아착 명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자.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내 마음이 커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간화선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내공이 딱 쌓이는 거죠. 그래서 간화선과 선명상은 그런 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그 묘미들이 또 나름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선명상이다. 그렇다면은 그 108가지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속에서 각자 보고 나의 상황에 내 마음이 꽂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5분 선명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그걸 이제 그 육바라밀 해서는 정진행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끊어져 버리면 다시 하든지 다시 있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끊이지 않게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5분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의 감정을 순간순간 잡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정신없이 하다 보면 다른 걸 놓칠 때도 많고 또 그것이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이 주객이 전도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헛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항상 그 선명상을 통해서 이 정신은 맑게 깨어 있으면서 어떤 일을 집중하다 보면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알차게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길게도 필요 없습니다. 우선 멈추고 5초 한번 해보시고요. 5초가 되면은 그 다음엔 5분을 한번 명상에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나의 어떤 힘을 쌓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바로 그 선명상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 선명상을 보급하고 홍보하는 일들이 다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이제 요거를 조금 효과적으로 이게 개발되고 효과적으로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선명상위원회는 위에는 이제 자문위원들이 몇 명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명상위원들이 뭐 지금 한 17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특히 우리 조계종에 있어서
그 선과 명상의 대가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네. 그분들이 이제 서로 의견을 이제 교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도출을 해서 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검증도 하고 또 그거를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아마 뭐 대부분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 수자회에서 수자회 선언 수자회 큰 스님들이 이제 뭐 우리 무역 큰 스님 또 뭐 해국 큰 스님 또 이런 분들께서 또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문위원들 중에 이제 뭐 수자회에 이제 있는 뭐 오람 스님을 비롯해서 뭐 선법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자문으로 모셔가지고 선과 그 명상을 이 콜라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뭐 다양한 또 그런 의견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 선명상센터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중앙 그 선명상 본부를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는 물론 선명상 뭐 실참도 하겠지만 하는 그 또 장소도 만들겠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각종 이제 뭐 뇌과학이라든가 또는 뭐 심리학이라든가 정신 분석이라든가 이런 이제 학자들 내지는 이런 연구원들을 두고 인간에게 이 정신적인 작용 그리고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이제 되는가 그것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떤 명상 기법을 거기에 이제 그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연구 기관도 이제 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앙 본부가 되어서 전국의 이제 선명상 센터를 연결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러한 컨트롤 역할을 아마 여기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에 있는 아마 외국에 있는 명상 전문가들 내지는 명상 센터에서 많이 이제 배우러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사러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단적으로 안암동 계문사 부지의 그 중앙 선명상 본부 세계적인 선명상 그 허브를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그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님 이제 가장 큰 궁금증은 좀 해결을 했고요. 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4월과 5월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달, 마음 평화의 달을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4월과 5월을 불교 달로 하려고 하냐 하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전에 벌써 공축 이제 점등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연등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등회가 동국대학교에서부터 이제 조교사까지 이제 연등회를 하는데 매년 하고 있기는 한데 올해는 좀 더 특별히 더 하려고 하고요. 또 작년에 그 불교박람회를 했는데요. 불교박람회가 너무너무 히트를 쳤어요, 작년에. 힙하고 핫했죠, 정말. 그때 이제 젊은 학생들, 젊은 청소년들이 뭐 그야말로 뭐 한 500m까지 줄을 서가지고 이제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핫한 그러한 이제 불교 행사를 치렀는데 올해는 이제 그래서 좀 더 이제 장소를 이제 더 크게 그리고 또 더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코엑스에서 합니다. 규모가 그럼 한글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코엑스에서 하면서 코엑스 맞은편이 바로 이제 우리 봉은사가 또 있어서
봉은사하고 코엑스하고 이제 같이 아마 불교 박람회를 아주 거창하게 아마 할 것 같고요. 일반 특히 이제 작년에는 뭐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 올해도 그 뭐 작년에 이제 유진 스님이라고 제가 내세워서 굉장히 재미나게 불교를 재미있는 불교를 이제 지향을 했는데 올해도 그와 함께 조금 내실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또 하게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 선명상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명상 대회도 이제 그달에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한 그 명상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명상의 진면목을 또 명상의 멋과 또 명상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알려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 행사만 해도 굉장히 그 국제적인 그런 행사에 버금가는 그런 큰 행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4월과 5월에는 전부 국민들이 불교의 멋에 또 불교의 맛을 또 알아가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불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뭔가 내가 재미있는 거를 참여할 수 있고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불교의 사회적 참여 또는 문화 포교라는 부분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올해도 역시 청년 포교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 이어가야 되는데 포교도 이때 뭔가 쫙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불교를 모르면 앞으로 미래의 불교가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불교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취임하는 날부터 젊은 그때 우리 불교 청년회 그리고 이제 대학생 불교 연합 대불련 청년들을 먼저 만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젊은이들을 불교를 알게 해주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이제 퍼포먼스를 그때 이제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불교를 더 알아야 되고 더 가까워지게 해야지 앞으로 이제 불자들이 이제 담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가로 끌고는 가야 됩니다. 이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물가까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스님들이 불편해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유진 스님을 내세우기도 하고 뭐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불교와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통로를 제가 마련을 해주고 있고 올해 역시 다양한 그런 경로 루트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사나 퍼포먼스를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또 이 중앙 종무기관이 3원 체제에서 1원 체제로 전환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그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에 해오다 보니까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이제 좀 합치는 것이 장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지금까지 94년도 종단 개혁 종단에서 이제 정했던 그런 종원종법에 의한 이제 3원 체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첫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포교가 잘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와 또 생각에 맞게 포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뭔가 새롭게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를 또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포교원이 교육원이나 저도 이제 교육원장으로 있어봤지만 네. 교육원과 포교원이 이렇게 총무원과 따로따로 이렇게 변론으로 있기 때문에 네네. 총무원이 뭘 하려고 해도 이제 뭐 약간의 뭐 권한 침해가 될 소지가 있고 그렇죠. 예. 또 교육원장이나 포교원장이 또 뭘 하려고 해도 총무원장이 협조를 안 하면 아무것도 또 못하게 되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어떤 때는 따로 노는 경향이 컸어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통합을 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단안을 내렸고 네. 지금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교육은 교육대로, 포교는 포교대로 아마 다른 부서들과 이제 그 협력과 또 유기적인 그런 이제 소통을 통해서 네. 충분히 이제 잘 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교육의 기본 교육 시스템도 바꿔야 되겠고 네. 또 행자 교육 시스템도 또 바꿔야 되겠고 네. 또 포교에 있어서도 지금 뭐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불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존에 있는 불자들도 다른 종교로 안 가게 하고 불교를 버리고 나가게 하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필요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에 있는 신도 단체들이라든가 네. 신행 단체들도 좀 더 이제 다독거리고 좀 더 그 활성화시켜서 포교에 있어서의 극대화를 이제 좀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계종 연구소가 이제 총무원장 직속으로 두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조계종 연구소는 앞으로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결하고 또 그것을 정리돼 왔지만 네. 이제는 그 미래의 불교 그리고 또 미래 세대에 있어서의 불교가 할 역할을 네.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를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함께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불교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안을 가질 수 있는가를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제 연구소에서 그걸 연구를 해놔야 되고요. 네. 분야별로 불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포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소에서 네. 다양하게 이제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긴다는 의미에서 이제 총무원장 직속으로 뒀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획실에서 있었는데 그건 이제 기획실에서는 공보 분야만 하고 이제 홍보 분야, 미디어와 홍보 분야는 이제 홍보실을 따로 둬가지고 그것도 이제 총무원장 직속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지금 우리 이제 BBS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방송과 이 미디어 환경이 이게 포교의 핵심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스님이 이제 신도들 모아놓고 뭐 많아봐야 뭐 몇백 명, 뭐 정말 많아봐야 몇천 명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뭐 법문 또는 설법을 통해서 이제 포교를 했지만 네. 이제는 방송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또 전법이 되고 포교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미디어 홍보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조직이 이 서로 유기적으로 네. 총무원을 통해서 그리고 지방의 본사, 말사 또 포교소까지 전체적인 그런 종무 행정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또 유기적으로 그리고 또 간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작정이고 그래서 이제 올 4월부터 시행이 되면
아마 큰 그런 변화가 생기고 또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다 순차롭게 잘 되시기를 또 저희도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포교 중요하다고 하시고 홍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저희 미디어 포교 담당하는 불교 방송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서는 우리 BBS가 거의 뭐 유일하죠. 네. 그래서 이 BBS는 정말 우리 종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불교 전반에 걸쳐서 가장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정말 포교와 전법 그리고 이 불교를 알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까지 이렇게 돌봐주는 데 있어서 우리 BBS가 정말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제 이 BBS 구성원들, 종사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이 포교사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송의 힘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이 방송의 힘을 받쳐주는 것이 다 이제 이 BBS 구성원들이고 또 종사자들이고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께 늘 감사드리고 또 자긍심을 긍지를 가지시라는 말씀도 보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계획하신 일들 잘 여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BBS가 가장 앞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기 2569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년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